어떤 게 있을까요? 모차르트 이제 오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건데요. 모차르트는 사실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실보다 굉장히 좀 익살스럽게 많이 나왔었어요. 모차르트 자체가 굉장히 익살스럽고 천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튄다라는 것들. 뭐 살리에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 사람이 작곡을 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많이 느꼈었잖아요. 살리에리가 영화에서요. 누구였죠?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 굉장히 유명한 성가대 그쵸. 지휘자이자 작곡자이자 음악가였던 살리에리. 그 당시 이탈리아의 최고의 음악가였죠. 음악가였죠. 그런데 어린 모차르트를 보고 질투심을 느낍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택하지 않았고 모차르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모차르트의 굉장히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곡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페라에서 어떤 작곡 형태를 이제 썼는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익살스러운 거 이제 조금 더 천재의 그 광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그 오페라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예, 모차르트 오페라 세리아와 부파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모차르트도 오페라 세리아에서 시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이제 독일 민족이잖아요. 게르만 민족인데 그쪽 사람들은 항상 이 철학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에 많이 잠겨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리아로 많이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부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피가로의 결혼과 돈조반니 그리고 여자는 다 그래 코지 fan tutte라는 작품들은 전부 다 부파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오페라 세리아는 뭐고 오페라 부파는 뭔지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태리 말로 부포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포네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광대라는 말입니다. 피에로죠. 그래서 오페라 부파라고 하면은 코믹적인 요소가 강한 웃기는 장면이 많은 그런 오페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리아 그러면 세리오 하면은 이제 이태리 말로 세리오 하다 그러면은 심각하다라는 표현. 뭔가 진지하고. 그렇죠. 영어로도 seriously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오페라 세리아가 됩니다. 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페라 세리아는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 그렇죠. 그다음에 오페라 부파는 재밌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오페라 부파라고 해서 늘 그 웃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웃긴다는 그 부파적인 요소에 피가로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오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요.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는 이 귀족들의 그런 귀족 시대였는데 분명히 계급 사회였는데 귀족을 굉장히 그 해학과 풍자를 해요. 비꼬아서. 그렇죠. 비꼬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을 저는 조금 아까 깐다라는 표현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깝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들 사이에서의 그 결혼식이 있으면 그 영주 그 주인이 여자 하인과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보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피가로가 교묘하게 그거를 그 꼰대 백작을 골탕을 먹이면서 결국에는 그 꼰떼싸 백작 부인한테 사과를 하게 만드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 돈조바니 같은 경우는요. 돈조바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파예요. 부파고 권선징악이고 재밌고 그런데 하지만 그 돈조바니의 죽음을 마지막에 묘사하면서 이것이 부파인가 세리안가 하는 이런 것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꼬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자는 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그 파트너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테너와 바리톤의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었던 그 자매가 얘네 둘이 그 어떤 의뢰에 나타나서 니네들이 믿고 있는 사랑이 진짜가 아니다. 그쵸.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유한 상인 둘로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서 서로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처음엔 넘어가지 않다가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늙은이가 저기 전쟁에서부터 돌아온다고 막 짜여지지 않은 각본이었어요. 짜여지지 않은 각본이어서 저기서 돌아온다라고 막 이야기를 허둥지둥대면서 그 모습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에 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차르트가 조금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죠. 웃긴 이야기로 썼지만은 그 웃긴 거 안에 해학적인 요소 안에 굉장히 교훈적인 것이 있어요. 교훈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죠. 부파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꼭 들어가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특히 돈조반니 같은 경우에 권선징악 나중에 이제 석상과 이제 결투를 한다거나 석상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돈조반니가 부들부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걸로 볼 수 있듯이 권선징악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맞죠.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그렇죠. 그 주제가 굉장히 들어있는 건데 그 혹시 오페라 세리아에 대해서도 조금 뭐 특징이 있을까요? 예,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모차르트 세리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대적으로 초창기에 작곡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치타티보 혹시 세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레치타티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레치타티보 세꼬와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라고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레치타티보 세꼬는 뭐고 아콤파냐토는 뭐냐면요. 세꼬는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세꼬 하면 드라이 하다는 뜻인데 이게 음악적으로 모든 악기가 싹 빠지고요. 오로지 클라비츰발로로만 드르드르드 코드로 드르링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드르드르딩 츤발로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레치타티보 세꼬라고 네. 하고요. 레치타티보 아콤파니아토는 그 디디디딩 하는 거를 오케스트라가 그쵸. 반주로 하고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세꼬와 레치타티보 아콤파니아토의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네. 세리아에서는 세꼬, 레치타티보 세꼬가 많이 쓰였고요. 부파에서는 그러니까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 반주인 아콤파니아토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네. 조금 이제 오페라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이 한 영상에 사실은 이 재밌는 이 오페라 모차르트 오페라 이야기를 다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혹시 또 다른 거 뭐 알려주실 거 있을까요? 예, 모차르트의 오페라의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징슈필이라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오페라 중에 징슈필은 뭐냐면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는 오페라에서는 징슈필이 없고요. 그쵸. 독일 말로 되어 있는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굉장히 외국어에 능통했었나 봐요. 오페라를 근데 무려 11살 때 처음 작곡을 합니다. 네, 요 독일 말로 된 건데 한국말로도 굉장히 제목이 어려워요. 저는 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제1계열의 책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의 오페라를 11살 때 만드는데 독일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독일 말로 되다가 라핀타 셈플리체라고 그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모차르트 10대 때 이제 이태리 말로 처음 작곡이 되어지는데요. 요 독일 말로 되었을 때 징슈필이라는 장르를 이 장르는 모차르트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오페라에서 징슈필을 쓴 것이 가장 모차르트 유명하기 때문에 징슈필은 모차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징슈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마술필입니다. 네. 자버플레테, 네. 디자버플레테라고 불려지는 마술필인데 징슈필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와 노래 그 다음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탈리아 오페라는 레치타티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독일 오페라에서는 레치타티보가 강한 것이 아니고 독일 말로 디알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 모놀로그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나 혼자 독백을 하던가. 그것이 독일 말로 이루어졌다 해서 징은 징엔 노래한다는 뜻이고요. 슈필 하면 연기한다. 아니면 플레이 노는 거예요. 징슈필 해가지고 노래하며 논다 뭐 이런 뜻인데요. 노래하며 연기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징슈필 해가지고 독일 말로 대화가 있다거나 독일 말로 독백이 있다면 그것은 레치타티보가 중요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이 아니고 징슈필 독일 오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모차르트를 한 영상에 담기는 정말 어렵고요. 네, 오늘 이 이야기도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네.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그 중에 그 모차르트 오페라 하나를 뜯어서 주인공의 이야기, 스토리, 네, 이런 것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서쌤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